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대한민국, 군의 역할은 대한민국 영토의 수호입니다. 그런데 국방장관이 한박도 우리 땅이 아니고 그곳의 군사시설도 탈북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는데요.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이 정경두 국방장관의 말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안보 전문가 전옥현 국정원 차장님을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해병대 사령관이라 하면 어쨌든 국방장관의 명령을 받는 입장일 텐데, 인사권도 국방장관이 갖고 있을 텐데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해도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참 오래간만에 우리가 흔히 참 군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참 군인을 우리가 이제 한번 찾아낸 것 같아요. 예.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국방부 장관 또 청와대 NSC 이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또 우리가 목선 사건에서 또 우리 직접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안보 도발 사건에 관해서 은폐, 조작 이런 우려가 있었고, 또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완전히 눈 감아주고 절절 매는 이런 정권이고, 더군다나 금년도에 2019년도 국방패스에서는 북한이 적이다, 이 주적 개념을 기존까지 가지고 있던 주적 개념을 없애버렸어요. 이 정도로 해서 현 우리 정권에 과연 그 안보의식 또 이 국방의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굉장히 불안해했었는데, 바로 어제 이제 이 국감장에서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이 제대로 답을 했어요. 예. 북한이 적이냐 그러니까 적 맞다. 똑부러지게 얘기했어요. 아주 똑부러지게. 야,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이 적이다 그러면 큰일 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니 장관이라는 사람도 적이냐 하니까 뭐 7초 8초 걸리고 대답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북한이 미사일 도발했는데 도발이냐 아니냐, 이거 유엔 제재를 가져가야 되느냐 안 가져가야 되느냐, 그러면 계속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옆에서 보좌관들이 주면 메모나 읽고, 또 그거 가지고 우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한테 또 비판과 또 지적을 상당히 받고, 정말 이런 사람이 장관을 하고 있구나, 이거 기가 막히구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이 군 수뇌부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그 아주 민감한 질문에 관해서 이 해병대 사령관이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첫째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서 제일 센 군기를 가지고 있는 애가 해병대라고 하잖아요. 누가 뭐래도 해병대죠. 누가 뭐래도 해병대. 예. 그리고 해병대는 제대를 하고 예편을 해도 영원한 해병대라고 하잖아요. 한변 해병은 뭐 죽을 때까지 영원한 해병이죠. 예, 그래서 어디든지 가보면 어느 특정 지역을 가든 또 어떤 특정 모임을 가면 해병대 모임이 되게 세요. 해병 전우회가 해병 곳곳마다 이렇게 엄청 컨테이너 세요. 박스들 있고요. 예, 그러니까 뭐 흔한 얘기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결속력이 강한 조직이 해병 전후회, 예. 그다음에 고려대학, 예. 그다음에 호남, 요 조직들이 제일 잘 뭉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그런 얘기가 또 그런 결속력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예. 이 강한 훈련인데, 이 강한 훈련은 바로 국가를 지키는 훈련이다. 이런 걸로 아주, 물론 뭐 육해 공군도 당연히 국가를 지키는 훈련이고 국가를 지킨다는 강한 충성심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 사회 통상적인 인식으로는 해병대가 제일 세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병대 사령관은 평생 해병대 헌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병으로서의 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는 거예요. 예. 이 자부심과 긍지는 바로 국가를 마지막까지 지킨다, 그 일념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딱 국감장에서 질문 받으니까 망설일 틈도 없이. 예. 제가 이제 옛날에 공수교육을 받았어요. 공수교육도 받으셨어요? 제가 이제 그 공수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공수 194기입니다. 예. 특전사에서. 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공수교육 받을 때 우리 조교들이 뭐라고 훈련을 시키냐면, 의식을 하고 이 육지에 착륙할 때, 내가 이렇게 배운 대로 요렇게 이렇게 팔은, 다리는, 고개는, 머리는 요렇게 생각하면 벌써 다친다는 거예요. 그냥 낙하산에 딱 뛰어내리면 바로 배운 대로, 그냥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배운 대로 몸이 딱 착지 모습이 몸이 갖춰져야 된다. 예. 그게 목표예요. 훈련의 목표. 네. 그래야 안 다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걸 갖다가 무조건적 반사예요. 네. 의식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딱 착지하는 거. 그런 것처럼 해병대 사령관이 국감장에서 북한이 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자동적으로 적이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런 지휘관은 완전히 정신이 120% 딱 이 북한이 적이라는 의식.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해병대, 강한 국토방위, 국방, 이것이 딱 돼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장관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적이냐 아니냐 이런 거 눈에, 머릿속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적 북한은 적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지금 안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시기에 우리 국민들한테 이런 걸 뭐
청량제 정도가 아니고요. 이건 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상당히 든든해요. 이런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군이 그래도 살아있구나. 네. 군 지휘부만 좀 문제가 있고 정치화돼가지고 진짜 우리 국토를 지키는 군인들은 철저하게 북한이 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군인 정신으로 무장돼 있구나. 이런 분들은요 진짜 훈장 줘야 돼요. 지금 해병사령관 정도 되면은 인사를 어디서 하나요? 이건 다 우리 합참에서 다 하죠. 합참에서. 예, 합참에서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국방장관이 청와대 이제 올려가지고 청와대 대충 다 쌓여 나오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해병대 사령관이면 진짜 해병대로서는 최고의 직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은 이 3스타가 사령관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런 분들은 앞으로 이 군에서 지금 군 장군, 사성 장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해병대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승진까지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성장군 승진시켜야죠. 합참의장도 한번 시켜주고. 시켜줘야죠. 이야. 요즘은 정부의 군 인사가 비주류 우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 주류했던 육군 출신들, 육사 출신들이 다 옆으로 좀 비끼고 네. 해군 공군들이 전부 지금 그렇죠. 국방장관도 제1기 국방장관은 해군 출신. 맞습니다. 제2기 정경두 장관은 공군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합참의장도 육사가 아닌 사람들을 갖다가 이미 몇 번 했었고,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도 해군 출신이 국방장관, 이윤광 장관 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해병대 사령관이 국방장관 하든지 합참의장 한번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 해병대들 얼마나 고생 많아요. 서해오도가 다 해병대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해병대는 어디든지 미군도 제일 적진에 어렵게 들어갈 때 해병대가 딱 기습 상륙작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해병대도 사기양양 차원에서 한번 인사상 아주 특별 대우를 해줄 때가 됐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야, 갑자기.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 그런데 또 한박도 관련해서도 발언을 한 게 있는데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한박도도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저도 한 달 전에 어디 가서 특강을 했는데요. 거기서 한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이 정부가 한박도를 지금 전부 북한 땅에 놔놓고 두 손 놓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뭐 하고 있느냐. 이거 똑바로 이 한박도의 정체를 밝혀달라. 이런 질문을 저도 받았어요. 강의 말미에. 그런데 지금 한박도에 관해서 우리 국방부 장관은 처음서부터 이건 NL2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필요 없어. 이런 식의 얘기를 쭉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의 일처럼 예, 남의 일 같이. 그리고 거기에 뭐 있는 거 다 탈북자들 감시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 공격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다가 해석하고 이러는 바람에 우리 국민의 분노가 엄청 커졌잖아요. 폭발적으로. 그랬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말 이런 국방장관 밑에서 이거 한박도든 어디 말도든 우도든 이 NL 인근에 있는 섬들, 북한은 북한대로 지금 오래전부터 전부 다 그걸 군사기지화 해가지고 언제라도 우리 수도권을 공격할 수 있는, 그리고 NLL에서 이 국지전, 옛날 우리가 연평도 당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어떤 도발을 할 때 이 서해 5도를 최대한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실행에 옮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박도에다가도 레이더도 설치하고 지금 뭐 포까지 설치했나 안 했나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 예.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이번 해병대 사령관이 전적적으로 공개한 게 그런 이 북한이 군사 기지화 해가지고 어떤 거기에서 우리 NLL 인근에서 도발을 할 경우에는 바로 초토화시킬 수 있게 작전 계획을 다 세워놨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런 작전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은 그 탈북 시설이야, 탈북자 감시. 참. 이러니까 얼마나 이게 문제가 많고, 그리고 이게 NL1부의 국방부 지도에는 북한 쪽으로 돼 있고, 나머지 우리 행안부라든가 산림청이라든가 이런 그 등기부 등본에는 대한민국 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 관계 부처들끼리 팀을 구성하든가 어떤 특별한 조치를 통해 가지고 실사를 하고, 그 외에 어떤 경우로 이게 NLL 이북이 저쪽으로 넘어가게 됐는지, 이 한박도가 이런 것도 소상하게 조사를 해서 연구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그리고 당당하게 북한에 얘기해가지고 북한의 NLL 이북으로 넘어가고 북한이 그걸 군사 기지화하는 거, 이거는 9.19 군사 합의에는 위반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도 따지고 당장 군사회담이라도 하자고 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양한 방법으로 한박도에 우리 쪽인지 저쪽인지 이것도 따져야 되고, 그리고 군사시설을 무리하게 할 경우에는 이 한박도에다가 군사 실어놓은 거 뭐예요? 인천공항이나 수도권 공격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싹합니다. 예. 오싹하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9.19 군사 합의가 뭡니까? 북한에 항상 시비하는 게 뭐예요? 웬만한 거 우리가 군사력을 증강한다거나 예. 훈련 조금 한다거나 뭐 이렇게만 군사적인 움직임만 있으면 전부 9.19에다가 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북한이 하는 거 다 거려야 돼요. 아. 근데 가만히 있고서 우리 정부는 아이 북한은 말이지 9.19 합의 단 한 건도 위반한 거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지금 미사일 발사 10번이나 하고 있고 예? 이루 말할 수 없이 도발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한박도 문제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이거는 똑같아요. 중국이 동중국하고 남중국해에서 지금 전부 그 바위 그야말로 예. 바위 하나를 갖다가 지금 이용해가지고 군사기지화 하잖아요. 막 시멘트 들이부어가지고 막 인공섬 만들고 뭐 인공섬 이러고 만들잖아요. 있죠. 예. 그 바위 하나 갖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중국한테 배운 거를 북한이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그 북한의 군사 시설화 그리고 작전 구역, 작전 기지로 만들려고 하는 거. 서해 5도. 지금 한박도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그 5개 섬에 대해서 북한이 그렇게 나올 확률이 예.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리 다양한 채널로. 아니, 지금 북한하고 지금 청와대하고 한라인 설치했다고 자랑할 때가 언젠데. 그렇죠. 아, 이럴 때 한라인 한번 써먹어야죠. 아유. 그리고 국정원하고 통정부 한라인 갖고 있을 때 이런 거 한번 써먹어야지. 아니, 축구 가갖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동안 한라인 많이 설치해놓고 도대체 언제 써먹으려고 그 축구 그 경기 그렇게 우리가 뭐 아무 따라가지도 못하고 중계도 못하게 하고 한라인 이거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세금 거기다 쓰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말 한박도 뭐 억울하게 뺏긴 것 같은데 보니까 문재인 정권 적극적으로 준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 같은 참 군인이 있어서 그래도 대한민국 국방 아직 일말의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국방부가 변하지 않는다면은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심판해야 되고요. 심판하기 위해서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국민들 다 모여셔가지고 특히 이번에 19일 날 1시 자유한국당이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는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바로 광화문입니다. 수많은 또 인파 예상되는데요. 이번에도 꼭 나오셔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지적하고 감시하는 행동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옥현의 안보 정론 정말 좋은 정보 가득 찼습니다. 뭐 이미 20만이 훨씬 넘는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한 번쯤 들리셔가지고요.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의 한 수 어쨌든 100만 넘었는데요. 100만에서 끝내면 안 되겠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 21일에 있는 100만 기념 행사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재 L타워에서 열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